햄스터를 분양받으러 갔다가 데려온 동물 RAT 레트, 한마디로 쥐새끼죠. 아무리 귀여워도 처음엔 쥐를 키운다는 것에 사실 거부감이 생겼지만 샵에서 이 녀석들 수명이 2년, 그리고 실험용 쥐라는 사실을 듣고 그냥 불쌍해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김에 실험용 쥐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할 계획인데, 이 쥐를 자연에서 살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참, 제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렸네. 저는 사실 태어났더니 식물원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식물원을 동물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첫째 날 자세히 보니 이 녀석 생각보다 너무 작고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아무리 작아도 이곳에서 키우기엔 무리였죠. 그래서 저는 식물원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방치되고 있던 수족관을 하나 발견. 골동품 수준이지만 우선 여기에서 녀석을 키우자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수족관은 대나무 숲을 낀 오두막, 모질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챗바퀴와 24시간 감시를 당할 수 있는 굴이 있는 자연을 품은 제1호 사육장으로 변신. 그렇게 이제 팬덤하우스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양 쥐새끼는 살면서 처음으로 자연을 보게 되는데, 일단 처음엔 녀석은 당연히 경계태세, 구석탱이에 기어 들어가고 돌이며 이파리며 그냥 일단 다 한 번씩 쳐묵어보기 시작. 제2의 푸바오를 노린 팬더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하는 짓이 영락없는 시골 길바닥 쥐새끼였죠. 그냥 집이 천진데 지가 천진데 왜 돈 주고 사와? 야 아빠 저기 가서 한 마리 잡아다 줘 그냥. 그렇게 쥐새끼는 챗바퀴도 타고 밥도 먹고 몸도 씻고 불 속에서 잠도 잘 잤는데 다 했어. 5일차 녀석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 쥐새끼가 인공굴을 잘 사용은 하는데 이 망할 놈이 입구를 자꾸 틀어막아. 이 새끼 터질 것 같은 포도알 2개를 가진 사내는 맞아요. 여튼 전 다 틀어막아 놨으니 막아놓은 걸 다시 회수, 그럼 이놈은 다시 틀어막고 저는 다시 회수, 틀어막 다시,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 사육장은 개판 5분 전이 되었고 결국엔 사육장을 청소해야 하는 타이밍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사람들은 베딩에다가 정상적으로 키웠고 전 흙에다가 정신 나간 방법으로 키우기에 어디 딱히 물어볼 것도 없었죠. 그래서 전 그냥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라는 미친 생각을 했고 이번엔 암놈을 데려왔습니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전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미쳤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모태솔로 2마리의 소개팅을 손바닥 위에서 진행. 서로가 마음에 들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에 사육장을 드러내고 살짝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그곳은 왜인지 심지도 않은 콩나물이 자라고 있었고, 그렇게 콩 심은 데 반나라 라는 속담이 떠올라 콩나물 닮은 놈은 리모델링한 사육장에 남긴 채 쥐새끼 2마리를 넣어봤습니다.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순놈의 포도알 2개가 빵빵하다, 그냥 그 새끼는 발정났다는 소린데 제 쥐새끼 이제 보니 발정이 나 있는 상태. 그렇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무작정 들이댔다가 그냥 버려지고 또 냈다 들이대다가 아예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반복. 하루를 그렇게 날려먹더니 순놈은 갑자기 전략을 바꿨습니다. 여자는 분위기에 취한다고 하는 그 말처럼 암놈이 굴을 팔 때 굳이 기어 들어가서 순놈이 도와주기 시작. 그러다 보니 암놈은 도와주는 순놈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딱히 이 새끼 말고는 대안도 없지 뭐. 그렇게 순놈이 암놈에게 어필하면서 기껏 리모델링한 사육장이 또다시 아작났지만 녀석들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뒤 녀석들은 하나로 합체. 그 장면을 지켜보니 이제 쥐새끼가 외로울 일은 없겠지 라며 뿌듯했지만 이 모태솔로 새끼들 그냥 짝짓기만 합니다. 밤에 자는데 찍찍찍거려. 망할 놈들. 그렇게 이 녀석들의 불타오르는 시간이 지난 뒤 한껏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 잘 지내고 있지만 사육장은 그냥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죠. 녀석들의 짝짓기에 방해가 될까봐 안 건드렸지만 임신했다고 가정을 내렸을 때 지금 당장 사육장을 보다 더 깨끗하고 쾌활한 환경으로 바꿔줘야 했습니다. 임신을 짐작할 수 있었던 건 이 암놈 쥐새끼가 먹성이 좀 좋아졌거든요. 여튼 저는 바로 사육장을 리모델링, 흙에서 얘네들이 굴을 계속 만들며 챗바퀴 자체를 안 타기에 이번엔 과감히 챗바퀴를 없애고 대신 흙을 좀 더 높게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 하찮아 보이지만 올해 설치류라 이도 갈아야 하기에 수직 구조물이자 놀이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무를 넣어줌으로써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를 가는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식물을 더 추가해주며 마무리. 물을 뿌려주며 이틀 뒤 쥐새끼들에게 신혼집으로 이곳을 선물을 해주는데 녀석들 나무도 잘 타기 시작하고 식물도 신기해하며 한창 뜨거운 신혼 생활을 보내는 것 같지만 뭐 실상 들여다보면 싸우는 게 태반. 암놈이 순놈을 짖었듯이 털면 순놈은 그냥 굴을 팠죠. 그냥 이 새끼들 뭐만 하면 굴을 파. 굴도라이 새끼들. 그렇게 저는 이 녀석들이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녀석들 건조미럼을 간식으로 주면 좋아했거든요. 근데 때마침 식물원에 미럼도 잔뜩 있어. 그래서 그대로 그냥 뿌려와서 이 미럼으로 신혼집을 테러해봤습니다. 이 녀석들 뚜껑 여는 소리를 들으면 굴 속에서 마중을 나오는데 이때 항상 건조미럼은 나와서 받아 먹으니 미럼이란 것의 형태는 녀석들이 잘 알 것 같았죠. 그래서 사육장에 그냥 미럼을 풀어놔봤습니다. 그럼 지들이 알아서 배고프면 사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야생의 쥐새끼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어느덧 미럼이 녀석들의 굴까지 기어 들어가기 시작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새끼들 귓구녕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미럼을 하나하나 다시 잡아 유리 그릇에 모아놓고 쥐새끼들을 다시 불러보는데 뭐지? 그렇게 암놈 쥐새끼는 생애 첫 사냥에 성공을 했습니다. 암놈은 저에게 등을 돌린 뒤 미럼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순놈이 등장. 이 새끼 서서히 암놈에게 다가가더니 그대로 볼에 갔습니다. 뒤늦게 쫓아가보지만 이미 들고 톡 깨어서 처먹고 있는 상태였죠. 이 새끼 왜 처맞는지 알 것 같은데. 여튼 쫓아가는 걸 포기한 암놈은 이내 다시 사냥을 시작. 그렇게 뒤지기 직전인 양배추 옆에서 미럼을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 저 새끼는 암놈이 먹는 걸 또다시 사냥했습니다. 막대가리 새끼. 그렇게 암놈은 사냥, 순놈은 뿌리기를 무한반복. 사육장의 식물은 거의 다 없어지고 녀석들은 지상에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콩나물 닮은 놈은 뭐 알아서 잘 자라났지만 여튼 한동안 모습을 안 보여주니 이 새끼들 골로 갔나 싶었지만 찾아보니 다행히 굴을 열심히 파고 있었죠. 그렇게 지하에 둘만의 파라다이스를 완성한 뒤 식물 잎을 잘라 굴로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녀석들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 또 똑똑해. 양배추는 이 새끼들이 다 처묵은 겁니다. 그렇게 숨만 붙어있는 양배추가 불쌍해 저는 양배추 구출 작전을 펼쳐보는데 이 숨만 붙어있는 양배추를 사육장에서 빼낸 뒤 새로운 양배추를 사육장에 심어주면 이놈들이 새로운 양배추를 먹는 동안 구출한 양배추는 다시 잎이 올라오며 그때마다 교체를 하면 항상 파릇파릇한 양배추를 볼 수 있지 않을까는 개소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뻘짓거리였어요. 아마 제가 양배추 농사를 짓는다면 가능할지도. 그렇게 녀석들은 양배추 뿌리도 털기 시작. 쥐새끼들 때문에 농사가 망했다는 기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망할 놈들. 여튼 차피 뒤질 양배추는 빠르게 포기. 45일 차에 문득 암놈을 꺼내봤는데 한눈에 봐도 배가 부른 게 티가 났습니다. 순놈이랑 비교해도 배가 너무 빵빵해.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쥐새끼가 출산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출산 전 정보를 찾아 육아에 최적화된 사육장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찾다 보니 제가 심은 식물이 독성분이 있었네. 고양이에게는 독인 식물이지만 쥐에게는 멀쩡한 거는 일단 불안해서 빼준 뒤 공간이 작다고 느껴 사육장을 2층으로 리모델링. 면적을 2배로 늘린 저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촬영을 도와주던 형님에게 자랑했는데 근데 임신했는데 밑에 가서 물 먹고 밥 먹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가능하겠나? 이거를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20개 한 살 형인데 지가 술 마실 때 친구 먹자고 했으니까 그냥 말 깔게요. 생또라이 새끼. 그렇게 저는 바로 다 원상복구. 그냥 구조물 많이 넣어주고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흙을 조금 넣어서 녀석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는 그냥 굴에 미쳤거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아침에 참새가 우는 줄 알았는데 쥐새끼들이 출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을 하니 새끼가 많네? 이 많은 새끼들이 자라면 이곳에 놓고 키울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순간 짐작했고 저는 이번에는 사육장을 그냥 사왔습니다. 물론 와이프 몰래. 여튼 이곳에 아기 쥐새끼들을 키울 준비를 하는데 안전한 식물을 고르고자 토끼들이 먹는 티모시라는 식물을 선택. 흙에 뿌려놓고 기다리면 된다길래 그냥 그렇게 하고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털이 난 아기 쥐새끼들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는데 2주 정도 지나니 이제 녀석들은 털이 나 있었습니다. 사육장도 쥐새끼들이 밥을 물고 굴 속에 가져다 놔서 그런지 곳곳에 곰팡이도 자라나기 시작했죠. 2주 동안은 괜히 건드렸다가 어린 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대로 냅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랐겠다. 곰팡이로부터 아기들을 지켜야 했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곳에다가 옮겨줄 계획인데 혹여나 쥐새끼들이 아기 쥐에게서 다른 냄새가 나 골로 보내는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한 가지 잔머리를 써보는데 기존에 아기 쥐들이 있던 곳에 흙을 이곳에 조금 넣어주면 지혜인 줄 알겠죠. 여튼 아기 쥐들을 관찰해봤는데 총 5마리로 언뜻 보기엔 잘 자라나는 것 같았지만 이놈들도 분명히 강식의 세계에서 생존하는 놈들. 그래서 그런지 한 마리가 유독 작은 게 눈에 보였고 그 한 마리는 비교적 젖을 많이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야생이었다면 나중에 저 한 마리의 끝은 뻔하지만 지금은 제가 키우고 있으니 뭐 괜찮습니다. 여튼 이제 이 녀석들이 어떻게 아기들을 키우는지 한번 지켜볼 건데 처음에는 쥐새끼들이 어리둥절 냄새를 맡아야 지 자식인 줄 알 텐데 안 맡길래 강제로 맡게 만들어주니 그 안정을 느끼며 암놈은 아기들을 데리고 잠을 청하는데 순놈이 갑자기 들어와 싸그리 다 깨우고 지는 가버렸습니다. 그냥 진짜 다 깨웠어. 그리고 지는 앞에서 굴을 파. 역시 제가 키우는 쥐새끼답네요. 아주 그냥 상남자야. 여튼 쥐새끼 대가족들은 잘 자라났고 이제 아기 쥐들도 굴을 벗어나 물도 마시고 나무도 타고 그냥 지상에서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순놈도 여전합니다. 아기 쥐들한테 이상한 짓을 하긴 해요. 멀쩡한 밥은 냅두고 대체 뭘 먹이는 거야. 이제 이 대가족이 살기에 이 사육장은 좁다는 느낌이 들어 그때 사놨었던 사육장으로 옮겨주기 시작하는데 티모시 씨앗을 뿌려놓고 잔디밭을 기대했던 사육장 밭은 개뿔 쥐똥만큼 자라나 있었습니다. 누가 티모시 뿌리고 냅두면 잘 자라난다고 했냐? 그래서 이름 모를 식물들을 식물원에서 뿌려와서 사육장을 완성. 쥐새끼 대가족의 본격적인 이사가 진행되는데 미쳤습니다.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지 몸만 씻고 그냥 얌전한 것 같지만 하나가 식물을 뜯으면 나머지도 식물을 뜯고 하나가 굴을 파면 나머지도 굴을 파고 하나가 나무를 타면 나머지도 나무를 타기 시작. 녀석들이 이 공간에 있었는지 단 하루 만에 이 공간은 그냥 아작이 나 있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뒤지겠네. 그렇게 이 사육장도 너무 공간이 작다고 느껴 급한 대로 다이소에서 리빙박스를 사서 일단 적절한 개체수로 다 나눠준 뒤 이때 구독자분들이 원해서 1차로 무료 분양 갈 놈은 가고 남은 놈들로 어느 정도 크기의 사육장을 사야 되나 하며 당근을 둘러보다가 높은 수족관을 하나 발견해서 사오게 되는데 이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참고로 이거 리메이크 영상이에요. 지금 찍은 게 아니야.